그 원고 배우자는 본인이 출강하는 이제 대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숙소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졸업한 제자인 뭐 우리 의뢰인을 좀 불렀다고 해요. 이제 갑작스럽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뭐 손을 잡는 등 이런 뭐 일방적인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할 때 이제 상대방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를 남편을 피고 1로 설정하고, 남편이 누군가의 외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 2로 설정하여 공동 피고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이 사안에서 피고 2로 설정되어 상간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지목되고 주장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그 원고 배우자는 본인이 출강하는 이제 대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숙소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졸업한 제자인 뭐 우리 의뢰인을 좀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서 뭐 예전 그 다 뵐 겸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뭐 본인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 이혼을 했다 이런 언급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뭐 손을 잡는 등 이런 뭐 일방적인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이분이 뭐 이혼을 했는데 나에게 호감이 있었나? 이런 좀 뭔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원고 배우자가 뭐 그 이상의 막 제안을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거절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이제 그 원고 배우자가 이런저런 연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원고 배우자의 그 프로필에 가족 사진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한테 이혼했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한 건가? 그 자체도 좀 놀랍지만, 한 가지 우려됐던 게 이러다가 혹시 내가 오해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고 배우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서 지금 뭐 이혼을 했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혼을 안 하셨는데 나한테 그런 거면 그건 뭐 어떻게 왜 그러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고 배우자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그래서 순간 이제 불안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 원고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뭐 자료도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연락을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겠죠. 일단 이 잘못된 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려면은 뭐 알리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원고 배우자가 본인 이혼했다고 하면서 나한테 일방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혹시 내가 상간자라고 오해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미리 이런 거를 알리고자 하셨던 거죠. 사실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게 형사상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뭐 본인이 그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이혼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의뢰인에게 이런 시도했던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를 피고 1, 우리 의뢰인을 피고 2로 설정해서 소장을 보내온 거죠. 의뢰인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나는 이 진실을 알고 있고 억울한데 제3자가 보면 또 어떻게 보일까?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으로 저쪽에 이 팔목을 잡은 건데 이게 제3자가 봐선 도저히 뭐 어떤 경위로 잡은 거고 뭔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스킨십 사진, 부정행위 증거처럼 돼버리고 그 피고로 대리해서 기각을 시킨다는 게 아무리 진실이어도 어렵다는데 좀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상대방의 뭐 주장, 상대방의 자료 제출 보면 이게 통상적인 부정행위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 앞뒤의 경위, 게다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했던 점, 또 원고에게 내가 왜 연락을 하겠냐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원고 주장하는 뭐 이들이 원래 뭐 이런 사이였으니까 유부남 인식이 있었으며 뭐 이거는 부정행위 증거이고 등등, 그런 것은 판결 이후에 전혀 적시하지 않고 저희가 주장한 것, 원고 배우자가 무슨 뭐 나 이혼했다, 뭐 내 자녀를 키워주겠냐 이런 식으로 언급했던 걸 판결 이후에 적시하면서 그것을 우리 피고인은 거절했다, 이런 거. 그래서 피고인은 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적시를 해주셨고, 원고의 피고인 우리 의뢰인에 대한 의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시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 피고인 우리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 우리 의뢰인분이 억울함을 좀 해소하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의뢰인분도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고를 도와주려고, 원고도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사실 같이 있었는데, 내가 우려했던 대로 근데 원고는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런 소송이 걸리면서 이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원고한테 연락하면서
탈이 나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나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고 또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무난한 거는 원고 배우자에게 적절한 선에서 연락을 남겨두는 것. 내가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는 것 정도가 적절할 수 있겠고, 만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우려되거나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억울함을 이제 해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